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닌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아직 부자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생각을 바꾸겠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만 돈을 다루게 됩니다. 부는 갑자기 들어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머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어도 다시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으로도 자산을 키워갑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개념 일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수준 이상으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다 라고 정의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는 당신 손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나는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과로 증명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 하나의 관문,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인생이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생이 먼저 바뀐 사람이 돈을 다루게 됩니다. 통장 잔고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자기 정의가 존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관리하고 키우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개념 일치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믿는 수준에 맞는 선택만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으면 이유 없이 지출이 늘어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한계입니다. 부의 심리학에서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논리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다룬다고. 어릴 때부터 돈은 힘들게 버는 것, 부자는 위험한 사람, 나는 원래 돈복이 없다. 이렇게 배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무의식적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다시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정의 하나가 모든 선택을 바꿉니다. 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돈은 나를 소비자로 만드는가 아니면 생산자로 만드는가?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피로가 미래의 나에게 자산이 되는가 아니면 단순한 소모인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듯 사람은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보다 부자의 사고로 사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현실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같은 연봉, 같은 환경인데 5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차이는 투자 정보가 아니라 자기 정의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을 쓰라고 있는 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다음 기회를 만들 씨앗으로 봅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문장이 당신의 통장보다 중요합니다. 부는 시작부터 돈이 아닙니다. 부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돈을 법니다. 하지만 평생 돈을 다뤄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같은 연봉, 같은 직장, 같은 환경.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역할 인식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노동과 시간을 교환합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의 수업은 사라집니다. 반면 돈을 다루는 사람은 돈에게 일을 시킵니다. 오늘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미래의 수익을 설계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계속 바쁘기만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사고와 자산사고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사고를 가진 사람은 얼마를 벌었는가를 묻고, 자산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돈이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소득사고를 가진 사람은 연봉이 오를수록 삶의 비용도 함께 올리고, 자산사고를 가진 사람은 연봉이 오를수록 자유를 준비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하듯 가난한 사람은 돈을 받으면 먼저 안정을 사고, 부자는 돈을 받으면 먼저 기회를 삽니다. 이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현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바로 소비 계획부터 세우는 사람, 그리고 같은 돈으로 자기 역량이나 자산을 늘리는 사람.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이 돈을 다루는 사람의 선택인가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습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쓸 돈, 지킬 돈, 키울 돈, 이 구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자원 배치를 의식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쓰지 않는 돈이 내일의 선택권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노동을 멈추면 당신의 수입은 멈춥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사고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돈이 들까? 하지만 부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가? 이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난이도를 바꿉니다. 비용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급합니다. 당장 막아야 하고, 당장 해결을 해야 하고, 당장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땜질을 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갈아넣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구조로 문제를 보는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개인의 실수로 보지 않고 시스템의 결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소비를 유도하는 환경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의지를 단련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카드 사용을 줄이고 자동이체로 저축을 먼저 빼고 돈을 쓰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생기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책 넛지에서 말하듯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는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 이 질문은 한 번의 비용을 평생의 자유로 바꿉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몰리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부자는 일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이 흘러가는 구조를 바꿉니다. 위임하고 자동화하고 반복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쌓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부가 따라옵니다. 비용으로 문제를 보면 항상 잃습니다. 구조로 문제를 보면 언젠가는 이깁니다. 당신이 겪는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돈이 드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설계되지 않은 구조의 신호입니까? 부자는 이 신호를 기회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안 풀리면 대부분 자기 의지를 탓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결심이 부족하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의지는 생각보다 믿을 수 없다고.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은 의지보다 환경에 의해 훨씬 더 많이 결정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의지를 단련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환경을 설계합니다. 가난한 선택을 하게 만든 환경에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는 흐름을 바꿉니다. 돈이 쉽게 새는 사람의 주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부르는 앱, 비교를 부추기는 관계, 즉각적인 만족이 넘치는 일상. 이 환경에서 아무리 다짐해도 결과는 반복됩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환경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결정을 줄여줍니다. 자동저축, 투자 루틴, 불필요한 선택을 제거한 생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듯 행동은 결심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씩 여유를 만들어갑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놓여있는 환경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돈이 보이는 환경에 자신을 둡니다. 숫자를 외면하지 않고 흐름을 자주 확인하고 자산을 일상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의지를 믿는 사람은 매번 자신과 싸웁니다. 환경을 바꾸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반복해서 후회하는 선택이 있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올바른 배치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매일 보며 누구와 자주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사고는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면 부는 따라옵니다.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됩니다. 소비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는 자기 인식의 결과입니다. 돈을 쓸 때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 숨기고 싶은 나,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은 나, 이 모든 것이 소비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소비 중에 상당 부분은 필요가 아니라 정체성 유지를 위해 발생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이미지를 삽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소비는 커지고 확신이 없을수록 지출은 즉각적이게 됩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기보다 소비의 의미를 바꿉니다. 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소비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지금의 만족인가? 미래의 선택권인가? 부의 심리학에서도 말하듯이 부자는 돈으로 감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돈은 목적에 쓰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중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여행을 가도 어떤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충전의 자산이 됩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입니다. 소비는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결정합니다. 크게 쓰는 돈보다 자주 쓰는 돈이 인생을 더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부자는 큰 지출보다 반복 지출에 더 민감합니다. 매달 빠져가는 돈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지 조용히 키워주는지 늘 점검합니다. 오늘 당신의 소비는 어떤 사람의 소비입니까? 불안을 달래는 소비입니까? 자기 기준을 강화하는 소비입니까? 부자는 소비를 통해 자기 인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통해 자기 인생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의 만족을 택합니다.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연 보상과 즉시 보상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를 먹을 것인가, 조금 기다려 두 개를 가질 것인가. 하지만 이 실험의 진짜 핵심은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과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아이들은 참을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유혹을 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참지 않습니다. 선택 자체를 줄입니다. 단기 만족을 주는 것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소비를 유도하는 환경에서 자신을 빼냅니다. 그래서 장기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현실에서 이 차이는 매일 반복됩니다. 지금 편해질 것인가? 나중에 자유로워질 것인가? 부자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3개월 뒤에 나에게 어떤 얼굴을 남길 것인가?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부담이 되고 오늘의 불편함은 내일의 선택권이 됩니다. 복리의 힘이 말하듯 부는 큰 결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부자는 단기 만족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먼저 미래에 투자하고 남은 것으로 현재를 즐깁니다. 이 순서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지금 미루는 선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단기 만족을 이기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신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은 언젠가 당신을 대신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시간과 함께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합니다. 혹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잔고를 보지 않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돈은 고여있으면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묻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 질문이 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금 흐름 사고라고 부릅니다. 자산가들은 자신의 크기보다 지속적인 유입과 유출 구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지출에 흔들리고 흐름을 보는 사람은 예상된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부자는 돈의 이동을 설계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자동으로 나뉘고 일부는 지켜지고 일부는 자라도록 그래서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말하듯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모으고 부자는 돈이 흐르도록 만듭니다. 현실에서 이런 차이를 봅니다. 연봉이 높아도 매달 불안한 사람, 연봉이 크지 않아도 방향이 분명한 사람.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부자는 돈을 보유자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숫자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는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흐름에서 만들어집니다. 흐름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간절히 쫓을수록 부는 멀어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행동은 반드시 어긋난다고.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판단은 흐려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할수록 장기 수익률은 낮아진다고. 돈을 쫓는 사람은 항상 결과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과정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부자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가치와 구조를 만듭니다. 돈은 잘 만들어진 구조 위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결과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얼마를 벌까보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현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고 뛰어든 사람보다 한 분야에서 신뢰와 실력을 쌓은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돈은 목적이 될 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수단이 될 때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자는 돈으로 인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다 보니 돈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는 돈입니까? 아니면 돈이 따라올 만한 삶의 방향입니까? 돈을 쫓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너무 가까워집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시선이 멉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돈을 내려놓는 순간 부는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무를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소득, 소비, 사고방식은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바뀌기 전에는 관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어제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어제의 사람들이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나는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대화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불평보다 선택을 이야기하고 핑계보다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미래의 자신에게 청구서를 넘깁니다. 늦게까지 미루고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배우지 않은 대가를 훗날 치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부자는 지금의 불편함을 선택하고 미래의 자신에게 자유를 남깁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미래의 보상보다 당장의 만족을 과대평가합니다. 부자는 이 본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로 관리합니다. 자동이체로 저축하고 강제적으로 투자하고 미리 시간을 확보해 배움에 일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결심보다 시스템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듯 사람의 미래는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의 결과입니다. 부자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미래의 나에게 부채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짐을 지우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라고 있는 것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생활 수준이 먼저 올라갑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움직이는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을 즉각적인 소비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장기적인 만족도와 삶의 통제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돈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냉정하게 존중합니다. 돈을 벌 때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쓸 때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소비가 내 삶의 크기를 키워주는가? 아니면 잠시 기분을 달래주는가? 그래서 부자는 소비를 끊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비를 끊습니다. 명품을 사더라도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고 경험에 쓰더라도 기억과 성장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소비,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비는 단호하게 줄입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자유는 보장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알아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자기 통제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연 만족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보듯 당장의 보상을 참아낸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의지가 강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 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을 설계하고 유혹을 제거하고 결정을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해야 할 선택의 부담이 적습니다. 통제력이란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과 같은 쪽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부를 복리로 성장시킵니다. 결국 부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통제력이 완성되면 욕망이 줄어들고 욕망이 줄어들면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세우고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드는 것. 돈보다 먼저 정체성이 바뀌고 습관보다 먼저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의 나를 속이지 않는 선택이 미래의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부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매일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